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고요. 학교 다닐 때 블로그에서 전기회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제 블로그고요. 그게 꽤 비슷한 전공이거나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꽤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로그에 정리했던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봐 왜 하필 전기회로를 공부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복습하는 겸 해서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게을러서 이 영상의 다음 영상은 언제 올라오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소개가 길었는데요. 이제 전기회로 과목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회로 이론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냐면요. 전기 소자를 배치를 했을 때 전하의 흐름을 분석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로 해석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블로그에 정리를 했었고요. 이 교재를 사용을 했던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교재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회로 이론이 연계 과목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보통 3, 4학년 때 배우는 통신 과목이나 아니면 신호 처리 과목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전자공학과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목들이 전기 회로에서 연계가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나 아니면 전자 회로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1 아니면 물리 2나 뭐 1학년 때 배우는 대학 물리나 아니면은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학 수학을 잘 알고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들어도 괜찮은 과목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공대 학과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전기 전자 계열에서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계공학과나 아니면 컴퓨터공학과에서도 가끔 회로 이론을 다룬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자공학과에서만큼은 이 과목은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목이라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수학적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뒤에 갈수록 많이 배우기 때문에 수학이 점점 주를 이루게 될 거고 그래서 수학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고 즐겁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기회로의 기본 개념과 키르이호프 법칙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용어를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더 어려운 부분을 이해를 하기에도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전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전하는 영어로 일렉트릭 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은 전기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한자 풀이를 봐도 이제 전기를 가지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라는 것은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을 의미를 하고요.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 같은 경우에는 보통 Q 아니면은 소문자 Q로 표현을 하고 기본 단위로는 이렇게 알파벳 C를 써서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영어 스펠링은 이렇고요.
여기에서 왜 Q라는 기호를 쓰냐 하면은 전하의 정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이 영어로 quantity니까 quantity of electrons 전자의 양 해가지고 이 앞글자를 따서 Q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기 회로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 전하의 움직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전하의 움직임이 뭘까요? 바로 전류입니다. 전류는 이제 영어로는 electric current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electric 안 쓰고 current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 I라는 글자를 쓰는데 이건 이제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의 영어랑 비슷하기는 한데 인텐시테라고 해서 강도, 세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대문자 I나 소문자 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알파벳 A를 써서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 많이 나올 텐데요. 이 대문자랑 소문자를 쓰는 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직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I를 쓰고요. 소문자를 쓰는 거는 교류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직류와 교류의 차이는 교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고요. 직류는 시간이 지나도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움직임 전류라고 하고요. 이 수학에서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는 수학적으로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분식이죠. 시간과 그리고 아까 Q가 전하였는데 1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은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이동률이 1초당 1쿨롱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 전하, 양전하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또 참고적으로 이 양전하의 이동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이제 다음은 전압인데요. 전압은 영어로는 볼티지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도체 안에서 두 점 사이에 생기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위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볼티지라는 단어에서 따와서 대문자 V 또는 소문자 V를 써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류와 마찬가지로 대문자 V는 직류 전압을 의미를 하고요. 소문자 V는 교류 전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는 똑같이 알파벳 V를 써서 볼트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이 전압에서
압이라는 글자는 저희가 압력을 가하다 할 때 그 압이랑 같은 압인데요. 보통 이제 위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있으니까 전압은 전기가 가하는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압은 높낮이로 표현이 되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전압 강하, 볼티지 드롭이나 아니면 전압 상승, 라이즈라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압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에너지의 관계와 수동부 규정이라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플러스 전류가 플러스 단자 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이제 이 플러스 전류가 플러스 단자로 흐른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전류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의미고요.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니까 이제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를 저희는 수동부호 규정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플러스 전류가 마이너스 단자로 가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전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반대로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외부에 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수동부호 규정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아래와 같은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전류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 단자마다 살펴봤을 때 여기서는 지금 전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플러스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요.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냐 안 하냐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게 키르이호프 법칙에서 이제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수동부 규정을 전부 만족하게 식을 쓸 거냐 아니면은 전부 만족하지 않게 식을 쓸 거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르이호프 법칙이라는 게 뭐냐? 일단 키르이호프 법칙의 영어 스펠링은 이렇고요. 이 법칙은 이제 회로의 접속 구조가 전류와 전압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회로 소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회로 소자 중에서는
독립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전류원도 있고요. 독립전압원도 있습니다. 이제 독립전원이라고 하면요. 쉽게 말하면은 다른 전류나 전압값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이 전원에서 주어진 초기값을 유지하는 그런 전원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릴 때 보통 이제 전압원은 이렇게, 전류원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립니다. 이 독립전원이랑 반대되는 개념의 종속전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에서 마디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얘는 영어로 노드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어로도 노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개 이상의 회로 소자가 서로 이제 연결되는 이 점 아니면은 그 연결선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서 이것도 노드고요. 이 부분도 지금 이 친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노드고요. 또 이 윗부분도 노드입니다. 이런 게 노드이고 이런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쁘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 선이 지금 이 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점으로 퉁칠 수 있는 전선이 바로 마디 혹은 노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디까지 봤고 이제 다시 키르요프의 법칙으로 넘어와서 키르요프의 법칙은 2가지가 있습니다. KCL과 KVL이 있는데요. 대충 이 이니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제 이 C는 커런트라고 해서 키르요프의 전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KCL이 의미를 하는 거는 이제 이 어떤 마디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이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여기서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이 마디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일단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나가는 전류의 합은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다. 이거 이제 하나의 마디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예시를 들어서 표현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항상 꽉 차 있는 주차장이 있을 때 이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으려면은 어때야 하겠어요?
빠져나가는 자동차의 수만큼 새로운 자동차가 동시에 계속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자동차가 전류인 겁니다. 전류가 빠져나가는 만큼 동시에 같은 양의 전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KCL,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 대수압이 0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면은 이제 들어오는 전류를 양수 아니면 나가는 전류를 음수 아니면 뭐 반대로 해가지고 합이 0이 되게끔 식을 써도 됩니다. 이제 그 합이 0이 되거나 나가는 전류의 합과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식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KVL이 있었는데요. KVL은 이 V가 볼티지입니다.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이고요. 이거는 이제 폐회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폐회로라는 거는 보통 루프라고도 얘기를 하고 클로즈드 서킷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끊긴 구간이 없고 계속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폐회로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끊기지 않았잖아요. 이런 끊기지 않은 회로를 폐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회로가 있을 때 그 전압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KVL은 결국에는 그 전압이라는 게 어떤 에너지의 흡수와 상관이 있는 것이니까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되는 양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KCL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여기 있는 전압, 여기 있는 전압, 여기 있는 전압의 합이 전부 다 0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VL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동부 규정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회로가 나와서 말인데 그 폐회로가 있다면은 당연히 끊겨 있는 회로도 있겠죠. 끊겨 있는 회로는 이제 오픈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개방 회로 혹은 오픈 서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키르호프 법칙까지 다루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전원도 그리지 않은 상태로 회로를 그려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KCL이라고 하면은 전류원이 있는 회로 아까 이런 식으로 생긴 전류원이 있는 회로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KV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전압원이 있는 회로에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의 이름과 같은 전원에 적용이 되니까 그 점을 기억하면은 사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해서 회로를 해석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